최근 나사의 부국장인 톰 휘트마이어는 5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우주선은 오리온 1호로 50년 만에 인류를 달로 보낼 로켓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바꿀 엄청난 연설을 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 당시에 미국은 당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인간을 우주로 보낸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소련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GDP의 상당수를 우주 개발에 투자해서 인간을 달로 보내려는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10년 뒤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곳으로 인간을 데려갔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물론 이 과정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대가가 따랐죠. 아폴로 11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차례 지상 실험과 여러 차례 로켓 폭파 끝에 간신히 도착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폴로 1호 실험 도중에 캡슐에 불이 나면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1호를 성공으로 해서 17호까지 무려 6차례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폴로 프로젝트의 최대 공신은 바로 역사상 최강의 로켓인 세턴5입니다. 세턴5는 엄청난 추력을 지닌 F1 엔진을 5개나 장착을 해서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물론 현대에서 세턴5의 F1 엔진이 쓰이지 않는 것은 마치 슈퍼카처럼 추력은 엄청나긴 하지만 연비가 안 좋아서 그렇지, 거의 60년도 더 전에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던 로켓 엔진을 만든 미국의 당시 기술력은 엄청났죠. 물론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인류가 다시 달에 갈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가성비가 좋은 로켓들 위주로 개발이 되었고, 덕분에 60년 전에 만든 로켓이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켓이 일회용이 아니라 다시 착륙을 해서 재사용하는 지금까지도 세턴5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죠. 뭐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 나사의 부국장인 톰 휘트마이어는 5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우주선은 오리온 1호로 50년 만에 인류를 달로 보낼 로켓입니다. 이번에 발사를 앞두고 있는 SLS는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의 약자로 무려 130톤의 저궤도 페이로드를 지니고 있어서 114톤이었던 세턴5보다 15톤 이상 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거기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던 F1 로켓 엔진 보유 기술을 개량을 하고 우주왕복선에 사용하던 고체 부스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저비용으로 빠르게 개발이 가능했죠. 작년 로켓 엔진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드디어 로켓 발사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SLS는 스페이스 X의 스타쉽과 거의 비슷한 페이로드를 지니고 있는데 아쉽게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고전적인 일회용 로켓입니다. 만약 스타쉽이 개발이 된다면 SLS를 다시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나사에서 이 로켓을 개발한 건 약 15년 전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발표가 될 때만 해도 스페이스 X는 스타트업 수준의 작은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로 미친형인지는 당시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4년에 유인 탐사를 할 시기에 스탑쉽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백업용으로 마련을 해둔 것입니다. SLS는 인류 최강 로켓인 동시에 나사에서 만든 인류의 마지막 대형 일회용 로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SLS를 끝으로 로켓 개발은 직접 하지 않고 스페이스 X 같은 사기업에 외주를 주기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죠. 때문에 나사가 가진 로켓 기술의 대부분은 스페이스 X 같은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줬고, 그 결과로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같은 정신 나간 로켓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있습니다. 뭐 조만간은 스타쉽도 발사가 되겠지만 그 전에 SLS가 먼저 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인류 최초로 페이로드 130톤 이상의 로켓을 우주에 올렸다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미국이 스타쉽 발사 승인을 미룰 거라는 루머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SLS 발사부터 아르테미스 계획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탑승하는 사람은 없고 무인으로 발사가 되긴 하지만, 이번에 탑재된 오리온 캡슐은 실제로 달 궤도로 날아가며 인간을 달로 보낼 때 모든 기능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지까지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5월 SLS가 발사 예정이고, 이후의 계획대로면 2024년에 본격적인 유인 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의 유인 탐사는 1969년처럼 단순히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는 타이틀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달 거주 가능성과 달에 존재하는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달에 얼음 형태로 상당한 물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후에 달에 기지를 짓고 마치 지구의 남극 기지처럼 연구용으로 달 기지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최대 수에는 스페이스 X가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2024년 이후에 달에 인간과 화물을 배송하는 계약을 이미 나사와 스페이스 X가 체결했습니다. 아마 초창기의 스타쉽의 주 수입원은 나사의 달 기지 운송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서 가장 기대되는 자원 중에 하나는 헬륨3입니다. 헬륨3는 태양의 핵융합으로만 만들어지는 헬륨 동위 원소인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있어서 헬륨3가 지표면에 있는 암석과 결합하지 못해서 지구상에는 헬륨3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는 데다가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헬륨3가 암석과 화학 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실험실 환경에서나 이론상에서는 달에 헬륨3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달에서 자원 탐색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적이 없어서 실제로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헬륨3 같은 자원은 현재는 쓸모가 없지만 만약에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된다면 엄청 비싼 자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구할 수가 있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되는 삼중수소는 1g당 거의 3,500만원으로 금이 현재 1g당 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금보다도 대략 500배나 비싼 자원입니다. 그 이유가 삼중수소는 원자로에서 아주 소량으로만 만들어지고 자연계에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인데 핵융합이 상용화되고 달에 헬륨3가 있다면 헬륨3의 가격은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달에 헬륨3가 있다면 기업들이 미국 서부개척 시대 때 골드러시처럼 헬륨3를 구하기 위해서 달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인류가 우주 문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 달에서 헬륨3가 발견되길 바라는 이유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러한 우주 문명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첫 단추가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SLS의 발사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